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제6절 손익계산서 개정인 수익과 비용 개정 과목에서 수익 관련 개정 과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관련 개정 과목. 자, 우리 손익계산서 개정 중에서 수익은 대변 개정이요, 비용은 차변 개정이다. 우리 거래의 분계 원리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T 계정으로 우리가 표시할 때는 그래서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을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수익은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익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다 그러면 여기 매출 원가가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 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무엇이고 또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 영업의 수익은 영업의 여기 비용이라는 거, 영업의 비용과 대응되는 그런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해서 개정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수익.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출액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건 매출액이다. 그 외의 수익을 영업 외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영업의 수익은 개정 과목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매출원가라고 하고 판매와 관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그 외의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의 수익,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까지를 여기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란 무엇인가? 자, 수익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 여러분 수익이 발생하면은요 대변에 기입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기입할 때 차변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올 수가 있어요. 자, 수익 중에 영업수익, 상품 매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했죠? 그러면 차변에 대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죠. 대금이 들어오면. 외상으로 했어도 자산 증가죠. 차변에 오는 게 외상 매출금이니까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자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입금. 네. 자, 우리가 거래처에 상품을 팔고요. 그 회사의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어요. 이런 부채 감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발생했는데 자본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산 때 그 수익이 어디예요? 이익이죠. 당기순이익. 결산 때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잖아요. 그것이 수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니까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 발생은요.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내지는 결과적으로 그 수익은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경제적 효익을 유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 개정 과목의 매출액을 말하는데 개정 과목으로는 상품 매매업을 하는 회사는 상품 매출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상품 매출이요. 그래서 대변에 기입하죠. 상품 매출 계정의 대변에 수익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상품 매출에서 빼줘야 되는 거 세 가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상품 매출을 한 후에, 즉 상품 매출로 잡았는데 그 뒤로 상품 애누리를 해줬다 또는 반품이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차감 항목이다 이 말입니다. 또 상품 대금을 거래처에서 미리 외상 대금을 미리 갚으면서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인해 줘야죠. 그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을 구할 때는요. 처음에 팔았던 총 매출액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빼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순 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입이나 매출 할인이 있으면 차감해야 된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 매출 영업수익에서는 상품 매출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제조업에서는 제품 매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10여 가지, 영업의 수익이 번호가 보니까 12번까지 있네요. 네, 여기 있는 거를 하나씩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개념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네. 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받은 이자를 말합니다. 네. 금융기관에 돈을 애치해놨더니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그 이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합니다. 네. 뭐 이건 어려운 개념 과목이 아니죠.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할 때 단기 투자자산 쪽에서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거,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회계처리, 평가시 회계처리, 처분시 회계처리 이 세 개로 나누어서 공부했었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바로 대변에 기입하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우리가 결산할 때 결산 수정분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높을 경우에 그 차액을 대변에다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죠. 해봤어.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도 장부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매각할 때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높을 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때는 평가이익, 처분할 때는 처분이익이 나오면 이와 같이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자, 자산에서 이미 언급됐던 것이고요. 외환 차익은 지금 오늘 처음 우리가 보게 되는 개념 과목이네요. 외환 차익. 자, 외환이라 하는 것은요. 외국의 통화와 우리 통화의 환율 차이에 의해서 이익을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외화자산 회수와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외환차익이라고 한다. 자, 예제가 없어요. 그래서 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군요. 만들어 놓은 거 써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요. 외환차익. 자산을 회수하는 것으로 한번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산을 회수하는 것으로. 자, 2022년 12월 1일 날 미국의 뉴욕 상사라는 회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뉴욕 상사 주식회사가
미국 회사니까 영어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 미국의 뉴욕 상사 주식회사의 상품 2,000달러 2,000달러 이렇게 써야 되겠죠. 2,000달러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12월 네, 그리고 선적일 환율 기준 환율은 1,000원이다라고요. 1달러당 1,000원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이게 회계 처리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0달러라고 장부에 기입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항상 원화로 표시해야 돼요. 원화로. 미국 회사하고 거래를 했어도 원화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수출 대금을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냐면요. 선적한 날 또는 비행기 같으면 기적한 날의 환율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요 뉴욕 거 외상 매출금 얼마로 인식해야 될까요? 2,000달러 1,000원씩 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인가요? 예, 20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 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산 증가시키고 수익 발생시킵니다. 자, 이제 5개월 후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날짜 따지기 귀찮으니까 5개월 후 뉴욕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 대금 2,000달러 달러를 회수하여 환전 후 보통 예금에 입금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일 환율은 환전한 날 환율이에요. 당일 환율은 1,300원이에요. 5개월 사이에 환율이 급등을 해가지고 달러당 1,300원이 당일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또 환전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거 그냥 없다고 하고 요다. 자, 그러면 돈을 받았으니까 받아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지금 보통예금에다가 다 입금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 얼마가 입금이 됐을까요? 수수료 그 무시하고 2,000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 얼마예요? 260만원 되겠네요. 예, 보통예금이 260만원 자산 증가되었습니다. 대변에 그 대신 이제 이거 우리 장부에 이제 외상 매출금은 받았으니까 제로로 만들어야죠. 제로로 만들려면 저 금액 그대로
대변에 기입해 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대변에다가.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뉴욕 거 200만 원을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 원장에서 대변에 딱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뉴욕은행이 외상매출금은 제로 받은 걸로 잘 정리했죠. 근데 대차가 안 맞죠. 예. 분명히 200만 원 털어냈는데 우리 지금 자산에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더 커졌습니다. 이 이유가 환율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구나. 그것을 우리가 외환 차익이다. 60만 원을 영업의 수익인 외환 차익으로 수익 발생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상매출금이 이제 외화 자산이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외상매출금을 받을 때는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달러로 다른 나라 통화로 받는 것을 우리가 외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다가 나중에 갚는다면 그건 외화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외화 부채. 그래서 이와 같이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외화 부채를 지급할 때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 그것을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외환 차익.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볼까요? 다른 계정이 뭐가 있나? 네,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네, 우리가 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경우 우리가 수수료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무관한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인데 우리 회사가 의류를 도소매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하면 수수료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6번 외화 환산이익. 이거 처음 나오죠. 외화 환산이익. 자, 결산 시, 이거는 결산 때 발생하는구나. 아까 외환 차익은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외화 부채를 지급할 때, 그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때 발생한다. 결산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이익은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 자, 지금 이거는 외환 차익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5개월 후에 이걸 회수할 때는 외환 차익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5개월 후가 아니고 이거를 살짝 바꿔볼게요. 결산일을 맞이하여 뉴욕 상사의 외상 매출금 2,000달러에 대하여 결산일 환율로 재평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서는 항상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제대로 표시하기 위한 수정 분계들을 해줘야 되는데, 결산일을 맞이해서 뉴욕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2,000달러에 대해서 결산일의 환율로 재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일 환율이 1,3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받은 게 아니니까요.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때는 1,000원이었어요. 이때는 1,300원이니까 지금 2,000달러를 곱하면 260만 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근데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지금 2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자산을 증가시켜줘요. 얼마를? 60만 원. 환율이 올라가지고 우리 외화 자산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뭐 더 팔아서 외상 매출금이 늘어난 게 아니죠. 물건을 더 보내주고 외상 매출금이 늘은 게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것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 외화 환산 이익 60만 원.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외화 자산을 회수했다고 제가 예를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결산일을 맞이해가지고 결산일 환율이 1,300원으로 확인됐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전부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을 증가시키면 맞죠? 2,000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 260만 원이니까 매출하는 날 200만 원 잡았고, 그 다음에 결산 때 60만 원을 증가시켜서 뉴욕 상사의 외상 매출금은 260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외화 환산 이익으로 인식한다. 아시겠죠?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관련 분계, 유형자산에서 우리 공부했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산하는 방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처분 금액하고 뭘 비교해요? 장부 금액을 비교해야죠. 그래서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금액이 많아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오고, 처분 금액이 낮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무형자산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무형자산 처분이익.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무형자산의 처분이익과 똑같습니다. 투자자산을, 즉 투자 부동산 같은 거죠.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대변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다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세 개는 비슷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무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다 영업의 수익으로 대변해 오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 처음 들어보죠? 자산 수중이익. 자산 수중이라는 것은 자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시키는 수익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기록한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 자, 법인 같으면은 주주가 자기 기업의, 주주가 주인이니까 자기 기업의 자기 개인 재산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주주가. 기업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자기 부동산을 기업의 유형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기업의 대주주가 자기의 건물, 그 사람은 이 건물을 취득금액을 1억에 취득했고요. 현재 공정가치는 2억입니다. 자, 우리 기업의 대주주가 자기 건물을 서울 영업소 건물로 사용하도록 기증하였다라는 사실이 있을 때, 이때 자산 수중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영업소 건물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제. 네, 회사의 대주주가 기증해 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자산 잡아야죠. 자, 여러분. 주주가 취득한 금액으로 자산 잡는 게 유용한 표시일까요? 아니면 현재 시세로 자산으로 잡는 게 유용한 표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주가 산 가격 아니면 현재 시세? 네, 현재 시세. 네, 공정가치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2억 원. 그리고 이것을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산 수증이익은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채무면제이익인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그러나 채무면제라는 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채무를 면제받는다 이거예요. 채무를 면제받는다. 네. 만약에 대전 상사의 외상 매출금 900만 원이 있었는데 900만 원 중에서 850만 원 죄송합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우리가 갚아야 면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으로 고치시고요. 외상 매입금 900만 원 중에서 8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고 나머지는 면제 받기로 하였다. 네, 대전 상사에서 그동안 우리 상품 너무너무 많이 팔아줘가지고 고마우니까 외상 매입금 그냥 50만 원 남은 거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네. 자, 요 분개할 때 이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옵니다. 자, 차변에 자, 지금 우리 회사 장부에는 외상 매입금이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 900만 원을 감소시켜야 저 대전 상사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원장이 제로가 돼요. 거래처별로 관리를 이런 데는 해야 돼요. 대전 상사 거 900만 원 부채 감소. 그러면 이제 부채가 제로가 된 거예요. 대전 상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대변에 통장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에 감소가 일어나니까 보통예금 대변에 기입하죠. 850만 원만 이체했죠. 8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50만 원 대변에 뭔가 기록해야죠. 이것을 우리가 면제받은 채무예요.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50만 원을 수익 발생시키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에 채무 면제 이익은 이거다. 외상대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면제시켜주는, 면제 받는 경우 이럴 때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잡이익 하나 남았는데요. 잡이익은 영업활동 외의 활동에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아주 적거나 어쩌다 한 번씩 이익이 나는 거.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들 그 현금 과부족 할 때 잡이익 한 번 나왔죠. 현금이 남았는데 그래서 차변에 현금 잡아놨어요. 그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임시계정을 써놨는데 결산일까지 이 돈이 어디서 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잡이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잡이익이에요.
회사 봄맞이를 맞이해가지고 회사 창고를 대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 창고를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폐지가 엄청나게 한 1톤 가량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폐지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폐지 가져가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딱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이거 10만 원 입금 잡아야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 어쩌다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폐지 처분해가지고 이렇게 돈 들어오고. 그래서 영업 외 활동으로 돈이 입금이 됐는데 그것은 빈번한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금액이 아주 소금액이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비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자비익도 이제 여러분 실습할 때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영업수익 상품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나오는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